한 주간 시장에 대한 특징들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위클리 스탁포인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오늘 하나씩 좀 짚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스탁포인트는 어디에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네, 에티3 누구를 고를까? 애플, TSMC 그리고 삼성입니다. 네, 최근에 뜨거운 세 종목이 모두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TSMC가 또 실적 발표도 있었고 삼성은 또 어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서 S24 발표도 있었고 애플은 뭐 계속 주가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제는 확인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정 이사님부터 여기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꼭 에티3에서만 선택을 먼저 해야 되겠죠? 되겠죠? 또 언더가려고 하시네요. 네. 저는 TSMC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네. 일단은 이제 하드웨어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AI 쪽에서 엔비디아하고 어쨌든 가장 가까운 쪽이 누가 봐도 TSMC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T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MBTI T가 뭔지 모르겠지만, T를 선택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T를 선택하고 싶은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가장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뭐 파운드도 그렇고, 뭐, 좀 선도 업체를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플과 TSMC도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TSMC 같은 경우 이제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하면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것들 반응 나오고 그 부분이 이제 소부장 쪽으로 낙수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저는 오늘 조금 이제 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항상 종목이든 업종이든 이런 것도 이제 자체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시장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최근 시장 분위기를 이제 좀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주식시장을 저는 날씨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겨울이 오느냐, 봄이 오느냐, 이 큰 흐름들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춥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반전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네. 가을 같은 경우도 날씨가 따뜻하다가 갑자기 또 추워진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반전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안 좋은 투자 심리가 어떤 부분을 계기해서 바뀌는 부분이 생기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적어도 추가 하락은 좀 제한할 만한 분위기를 좀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는 오늘 그런 부분이 반갑다 생각이 들었었고 여담이지만은 17일 날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까지 하락을 나왔을 때 그렇죠. 많은 부분들은 우려하셨겠지만 저는 상당히 좀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시장을 보는 반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정 부분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기존 어떤 하락폭 대비 더 많은 하락폭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그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을 저는 바닥 신호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1월 17일하고 1월 17일 이전에 보게 되면은 캔들기가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이런 변동성이 나왔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바닥 신호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반갑다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 반도체에서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 선물 매도가 저는 시장의 부담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 선물 매도를 막으려면은 더 이상 선물 매도를 안 하거나 현물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 3,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요. 그쵸. 그러면은 외국인 현물 쪽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현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베이시스가 축소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적어도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 장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선물 매도 좀 약화가 되게 되고 환율 같은 경우도 1,350원 만약 1,350원대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바닥이라고 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외국인 쪽에서 현물이 좀 더 들어오게 되면서 베이시스를 축소시키고 이 베이시스가 축소가 되게 되면서 이제 선물 매도가 좀 약화가 되고 환율 같은 경우도 1,350원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좋죠. 좋은데 수익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부장 쪽이 더 낫다라고 봐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부장 쪽으로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랑 같이 읽어주셨는데요. 이제 시장도 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오늘의 반도체 종목들 TSMC 효과로 상승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가 시장이 좀 반전의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손 팀장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오늘 한 줄평 열심히 준비하셨다고요. 네, 한 줄평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둥이가 되어도 좋아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연애 결혼할 때는 바람 피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주식은 바람 펴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한 종목을 한 가지 투자 포인트로 찍지 말고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 종목을 공략하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살을 아마 이사님 다 맞아주실 거예요. 아, 네. 네, 저는 삼성전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엄밀히 정말 근소하게 삼성전자를 고른 거지 저도 TSMC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TSMC 관련해서 실적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점유율을 봐야 됩니다. 현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TSMC가 파운드리 점유율 55%를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1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야금야금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TSMC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네. 매출을 20%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퍼가 다릅니다. 그 초록창에서는 TSMC 퍼를 15라고 적어놨고요. 네. 그 다음에 인베스팅닷컴에서는 20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TSMC가 올해 매출 20% 증가를 한다고 하면은 퍼가 약 12에서 14 이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기세가 오늘 상당하죠. 이제 뭐 CS2024, 갤럭시 언팩,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S24를 딱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네. 이제 나온 AI가 이 동그라미 서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애플도 이제 아이폰 16에다가 iOS 18에다가 AI를 탑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외신 기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애플에서 내놓을 AI보다는 삼성전자가 내놓고 있는 AI가 더 품질이 좋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용인에다 클러스터 단지도 형성을 하고 있고 올해 목표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파운드리 점유율이 15%인데 20% 늘린다.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2028년까지 한 26%, 28년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TSMC가 내놓고 있는 목표도 삼성전자가 내놓고 있는 목표도 동일하게 이룬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폭이 커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대외적인 변수 그 다음에 투자자분들의 반응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제 그들이 목표치 한 게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저는 삼성전자를 더 믿지만 다 된다는 보장했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 12개월 선입퍼가 15.33인데 네. 삼성전자가 발표하는 그 목표치를 이룬다고 하면은 더 내려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더 저평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네. 애플이죠. TSMC 사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당연히 IT 기업 중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서 뉴욕 시장 시총 1, 2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 어떤 기업보다도 언론 플레이를 했을 때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그 실적 실망감을 준 지랑 5, 6년 된 것 같아요. 네. 아이폰 10이나 아이폰 11 출시했을 때 잘 팔겠다, 많이 팔겠다, 우리 이런 혁신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기대감이 살짝 올랐는데 실적을 자꾸 반영시키지도 못하 보니까 일간 변동성 계속 줄어드는 부분. 근데 이번에 비전 프로가 46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킬러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초도 물량 8만 대는 빠르게 매진이 되면서 만약 이 8만 대 잘 팔리면 이제 50만 대, 60만 대 팔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나는 매매를 잘한다고 하면은 애플 관련 종목도 괜찮고 나는 매매를 잘 못한다고 하시면은 제가 삼성전자랑 TSMC의 동시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을 이사님이랑 제가 동시에 준비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아주 강력한 한 줄평과 더불어서 이렇게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종목 얘기 넘어가 볼게요. 정 이사님 소부장 이야기 해주신다고 네. 하셨는데 어떤 종목 꼽으실까요? 이오테크닉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최근에 이오테크닉스가 TSMC 쪽으로 이제 벤더로 이제 정식으로 등록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TSMC, 삼성전자 그리고 TSMC 양쪽 수혜를 볼만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화살이 다 오진 않겠죠. 어쨌든 삼성전자 수혜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9%까지 상승이 나오는데 이제는 뭐 전고점 돌파 여부도 뭐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TSMC 쪽이 수혜가 있다 좀 말주는데 디본더란 장비를 이번 이제 콜 테스트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제 4기 정도 이제 입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입고를 하게 되면서 정식 벤더로 등록이 됐는데 그동안은 이제 일본의 타즈모라는 회사가 이제 독점을 해왔습니다. 독점을 해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양쪽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신규 증설 라인 쪽으로는 이오 테크닉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오 테크닉스가 신규 증설 라인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타즈머런 회사를 이제 젖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레이저 그루빙 장비 같은 경우 이제 성능 평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수율이란지 양산 검증 장비가 검증이 이제 막빠지기 때문에 요 장비도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도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참 이온 테크닉스가 정말 큰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장비 업체들 다 제치고 TSMC 밴드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네. 성과를 거뒀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TSMC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날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뭐 돌파가 되고 난 이후든 아니면 돌파 전에 저항을 받던 조정 시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장비 종목으로 이오테크닉스고요. 오늘 TSMC 결로해가지고 함께 또 추천 종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손 팀장님은 어떤 종목 반도체에서 보실까요? 네, 또 뺏겼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뺏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발주를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네. 정확히 후발주는 원익QNC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고고식님이셨나요? 고고식님이 원익QNC 말씀해 주셨는데, 네. 원익QNC도 이제 조금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원익 IPS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다 밀접하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해서 삼성전자 관련주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신 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2대 주주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 개선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SLP 반도체처럼 이 기업도 올해 이제 작년 상반기에 적자를 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네. 올해 이제 작년 4, 4분기는 흑자 전환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뉴스를 보시면 이제 원익 IPS도 이제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에 저희 집 근처인데 삼성 반도체가 이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한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도 입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원익 QNC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익 QNC가 TSMC에다가 석영 쿼츠, 이제 유리 석영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적인 수혜는 원익 QNC가 있는데, 원익 QNC가 이미 움직였어요. 그러면 같은 계열사에 있는 원익 IPS,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익 IPS가 그 뒤를 쫓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기술적 위치 괜찮고, 이제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순매수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반도체주는 원익 IPS가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손 팀장님이 추천 주신 원익 IPS 삼성결로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의 추천 종목까지 함께 들어본 첫 번째 스탁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스탁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네, 글로벌 대선 테마 이게 길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올해는 참 선거가 많죠. 이미 대만 쪽은 치러졌고 우리나라도 총선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 11월 불꽃은 미국 대선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먼저 손 팀장님, 이것도 한 줄평 좀 힘줘서 준비하셨을까요? 네, 앵커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은 경제방송입니다. 라고 지어봤고요. 네. 일단 이 뉴스가 나오면 이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움직이는데 나는 이쪽 편이니까 난 이게 좋아, 난 저쪽 편이니까 저게 좋아,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 나오는 시류를 이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뭐 러시아 대선도 있고 대만 이제 중국 끝났고 이제 미국 대선 다가오고 있고 우리나라 총선 다가오고 있는데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면 되지 그냥 막 열뻗쳐가지고 네가 맞네 이러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견제를 해야 되지만 이제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관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정말 조용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입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득표수는 부족하더라도 경선에서 이기고 있는 건 맞고, 그렇다고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이 경계할 필요가 없는 인물인가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관련 섹터가 움직이거든요. 네네.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이제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났지만 국내에서는 약간 좀 안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국내 비트코인 관련 종목도 약세. 그 다음에 이 홍해랑 중국 대만에서 지역적 리스크가 엄청 나오는데 비트코인 되게 견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새벽에 빠졌습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트코인 없앨 거다. CBDC 발행도 없다. 근데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보가 전혀 상관이 없으면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행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쪽 먼저 매매했다가 이쪽이 쉬면 저쪽 매매하면서 이렇게 좀 영악하게 매매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종목이 기대되는 이 대선에 대한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정 팀장님의 경우에는, 정 기사님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대선에 대한 부분들은? 대선은 이제 뭐 결론은 하나죠. 바이든이 재집권을 못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 좀 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어쨌든 이제 송팀장하고 얘기했지만은 주식시장 관점에서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피해 수도 있을 거고요. 피해 섹터도 있을 거고 수혜가 네. 되는 섹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집권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신재생 쪽이 피해가 될 거는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우리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방산도 이제 봐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방위비 부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토 방위 공약 요 같은 경우도 이제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전에 아시겠지만 뭐 볼튼 그 보좌관인가요? 그 사람 같은 경우 얘기하게 되면은 뭐 전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도 계속 꾸준히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해가지고 어떤 그 방위 분담이란지 그리고 방산 어찌 보면 국방위 부담이란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폴란드란지 루마니아란지 이런 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중요한 건 새 경찰 역할을 못하게 된다라면은 네. 지금 이제 후티 방군 저러는 것처럼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각국들이 이제 방위비, 국방비 출혈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본다면 방산주가 당연히 탑픽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가 집권한 것도 뭐 이해가 되겠지만은 돌려서 바이든이 집권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중반기를 넘어가게 되면서 아마 시장이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혜주로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실패하게 된다면 방산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종목은 좀 짧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손 팀장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일단은 종목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묵직한 종목 갖고 와서 죄송하고요. 저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딱 말씀 듣는 순간 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네. 저도 이제 양방향을 다 봤어요. 신재생이랑 이제 원전 쪽 2차 전지. 오늘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게 아닐까. 약간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쪽 약간 기우는 부분들. 비트코인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제가 CS 윈드 하나솔루션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약간 그 윗꼬리가 달려있지만 양봉과 음봉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원전이 센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원전이 센 이유가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그쪽 성향이 강하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높아져서 정말 가까워지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밀릴 것이고 원전도 사실 신재생 중 하나거든요. 근데 태양광 해상풍력의 대척점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고 우라늄 가격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전 세일즈나 SMR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나오고 있고 이런 모니터링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AI나 더 이 전기를 많이 먹는 하이엔드 시스템을 구축할 건데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도 우리가 평상시 쓰는 것도 커버를 못 하는데 이제 AI가 도입되면 정말 전기 엄청나게 할 건데 뭐 석탄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작은 소량으로도 강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원전이다 보니까 좀 원전 쪽으로 좀 주목이 받는 부분 일부러 그랬습니다. 뭐 한전기술, 일진파워, G2파워, BHI 이런 종목들 많이 있는데 저 김민준 전문가님이 소개를 해주실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그쪽 종목들을 매매해 보시고 좀 다양한 모멘텀을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두산 에너빌리티 보셔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추천 종목으로 주셨고요. 정 이사님은 힌트 주셨으니까 방산에서 네.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실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준비를 했어요. 이 종목도 어찌 보면 정거점 돌파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15만 원 돌파가 저는 충분히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이제 수주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뭐 10년치 수주를 이제 확보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폴란드 K9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2025년이 되게 되면 이제 이집트란지 호주 쪽으로도 K9 수출이 재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 쪽으로 K9 2차 물량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레드백 장갑차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방산의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어떤 수주 이런 부분들 수주 그리고 실적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뭐 하나에어스페이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이제 매출 같은 경우 올해도 뭐 9조 9천억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던데 뭐 조만간 가이던스가 또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매출 10조, 영업이익 1조 이런 얘기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방산 대장은 하나에어스페이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이슈 저희는 손 팀장님 말씀처럼 또 이렇게 경제방송이니까요. 투자 전략으로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위클리 스탁포인트 시간이었고요.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